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3일 일요일 인사드립니다. 크립토 모닝 소프입니다. 자, 일요일 아침은 어제와 분위기 비슷하게 시작을 합니다만 다른 것이 비트코인이 약간 반등세로 돌아섰다는 것이죠. 현재 가격 37,800달러 선 유지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 점유율이 46%까지 늘어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코인들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 여전히 관찰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24시간 동안 1%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7거래일간 20% 하락인데요. 반면 이 다른 디지털 자산들 일주일간 하락폭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크죠. 이런 장세 속에서 비트코인이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주는 지표인데요. 예를 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 38% 내렸고 바이낸스 코인은 46%, 또 라이트코인 43%, 거의 50%가량 낙폭을 보이다가 그래도 조금은 다들 낙폭을 축소하고 있고요. 또 솔라나나 폴리곤도 주간으로 20%대의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상위권에 있는 디지털 자산들 대부분 하락하는 가운데 알고랜드, 시바이누 정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업비트 오늘 밤 12시부터 점검이 있다고 하네요. 확인을 공지를 통해 하시면 좋겠고요. 비트코인 현재 4,792만 원 선 기록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업비트에서 제일 많이 거래되고 있는 거 솔브케어 인데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리플이나 이더리움 클래식, 도지코인, 이더리움 등이 상위권 거래대금 기록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거래대금이 다른 리플 같은 것들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오늘의 주요 뉴스 보고 올게요. 네, 뉴스들을 조금 짚어볼게요. 최근에 미국 대통령의 이 미국 패밀리 플랜에 대해서 세금 관련 문서가 나왔었다라고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요. 여기서 뭐 $10,000가 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뭐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원문을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세금 관련 문제가 나왔고 이 안에 크립토가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여기서는 버추얼 커런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대로 좀 해석을 해보면 자, 이런 조치를 취하면 현금을 더 사용해서 감시망을 비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현금과 이 가상 자산에 대한 챌린지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런 말로 시작을 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카드 같은 거 잘 안 쓰고 현금 쓰시는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납세자들이 이런 조치를 계속해서 뭐 보고하고 신고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면 현금을 더 사용해서 감시망을 비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만 이건 보안 문제나 또 들고 다니기 어렵다는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그나마 괜찮다고 했고 또 중요한 게 디지털 자산 크립토 커런시다. 이게 이미 총 2조 달러다. 이미 세금 탈루를 포함한 광범위한 불법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자, 제가 보기엔 이 부분에서 미국 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보는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게 디지털 자산의 성장을 굳이 언급한 이유인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소득이 작은 포션이지만 아주 작다. 하지만 향후 10년간에는 디지털 자산 거래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현금 거래와 마찬가지로 $10,000 이상의 디지털 자산을 뭐 주고받는 수령하는 기업들도 이걸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미국 재무부의 문서고요. 캐나다 중앙은행도 최근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한 3가지 정도의 지금 금융시장의 문제점을 드러냈는데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가 디지털 자산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혁명은 사이버 어택의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고 랜섬웨어 공격이 잘 드러난다. 최근에 미국의 콜로니얼 송유관 이야기 전해드렸었잖아요. 자, 이 점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캐나다는 이미 ETF도 발행하고 미국보다는 조금 더 규제적으로 깨어있다 이런 소리 많이 듣는데요. 이런 캐나다 중앙은행조차도 변동성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그런 보고서를 발간을 했네요. 자, JP모건 가격 폭락 속에 비트코인의 실제 가치 35,000달러라고 밝혔습니다. JP모건이 최근에 긍정적인 접근법을 취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올 초에 사실 JP모건이 비트코인 목표가를 13만 달러로 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데 금과 맞먹는 자산 규모를 가지려면 그렇게 돼야 한다. 그치만 한 번에 수직 상승하는 건 아니다. 아주 장기적인 관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커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가격이 우상향 또는 우하향을 그리는데 지금까지 디지털 자산 우상향 그려왔잖아요. 자, JP모건 리서치에 따르면 최근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투자자들이 지금 금으로 가고 있다 라고, 금 ETF 유입량이 늘어난 걸 보면 알 수 있다 라고 했었는데 조금 다른 관점이 나왔어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걱정하고 이걸 좀 해지하려는 투자가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많은 기관 투자자들로 하여금 더 안전한 자산을 찾게 만들었고, 비트코인은 보통 미국 달러 대비 위험 회피 수단으로 묘사가 되고, 미국 달러 인플레이션을 벗어나려는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자산이고,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금을 선호하는 것 같지만 비트코인은 금보다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젊은 투자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줄지 않으면 비트코인이 통화가치 하락을 피하려는 젊은 투자자들의 선호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관련 소식 가져와 봤는데요. 제드 맥케일럽이라는 사람은 예전에 그 해킹으로 유명한 일본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창업자고요. 그 리플의 공동 개발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번 달 5월에만 3억 1천만 달러 이상의 리플을 팔았다고 하네요. 5월 초부터 매일매일 덤핑의 일환으로 약 2억 7,500만 리플을 판매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난 5월 2일에 리플로부터 한 4억 개 정도의 리플을 받았는데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토큰을 팔기 위해서 지갑에서 토큰을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지갑에 3억 9천만 개 더 갖고 있다고 해요. 자, 이분은 2011년에 리플을 공동 설립했었는데 2014년에 회사를 떠났어요. 떠났고 2018년에 리플 CTO 슈워츠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제드는 리플을 빨리 버리려고 노력을 했고, 리플이 소송을 통해서 못 팔게 리플을 저지했고, 리플이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제드의 리플은 아마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지금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막아서 그가 자수성가한 억만장자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이잖아요. 지금 물론 조정받고 있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리플이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계속 리플을 팔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요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